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6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와 EPL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6경기인데 제가 준비를 6경기를 했는데 인천과 강원 경기가 적득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강원 경기는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총 5경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 게임에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회원가입 이벤트와 이제 게임 참여왕 이벤트가 있는데, 회원가입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추천인 링크 입력 후에 인플레이 게임 이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게임에 참여한 회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게임 참여한 이벤트는 총 3등까지 해가지고 3분을 뽑습니다. 뭐 신세계 상품권 1등이고요. 5만원권이고요. 2등은 이제 치킨 기프티콘, 그리고 3등은 커피 기프티콘인데,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 주 1회마다 이제 당첨자를 발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당첨자분들은 가입하실 때 휴대폰 인증하셨던 그 번호로 이 기프티콘이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표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도 해주시고 많은 참여도 해주시면 그런 이 당첨이 되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K리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번 경기가 인천과 강원의 경기지만 말씀드렸듯이 적득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수원FC와 제주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원FC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FC의 승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제주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주의 경기력이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수비적으로 제공권에 있어서의 불안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앙 공간, 경기력적으로는 저는 수원FC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수원FC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입니다. 하지만 역배인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배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 제주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는 사실 언더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왜냐면 제주가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저는 수원FC가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서 제주가 그렇게 내려앉았을 때 세트피스 한 방으로 득점을 하게 된다면 제주도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 주민규 선수의 제주에서의 한방, 그리고 수원FC 역시 라스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이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서 저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오히려 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다득점 양상에 좀 오버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역배지만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주민규 선수의 한방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일단은 이 수원FC가 대승을 할 만큼의 지금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점차 정도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원FC의 핸디캡 무승부로 1점차 승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번 경기는 리버풀 대 벌리의 경기,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배당에서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경기는 의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지난 경기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도 하고,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벌리가 리버풀의 약점이라고 본다면 이런 그 역습 때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벌리가 사실 이 역습을 노리는 팀보다는 제공권을 활용하는 그런 팀에 가깝죠. 그리고 만약에 역습을 노리는 형태로 좀 나오더라도 그렇다면 좀 수비 라인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벌리가 일단 수비가 좋지 않은 팀입니다. 리버풀의 공격을 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렸을 때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리버풀이 좀 앞섰던 모습들, 리버풀이 지금 상황에서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3.5점이 기준점이라서 3.5점이 기준점이라면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5점이라면 오버를 좀 고려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3.5점이라면 리버풀이 한 2점 차 정도로 좀 이기거나 아니면 많은 득점을 한다면 뭐 3대0 정도로 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득점하기에는 이 제공권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리버풀이 지금 반다이크가 부상이 아닌 상황이라서 이 제공권을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버풀만 득점을 하게 될 텐데 많은 득점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적절한 득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3.5점 기준이라면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의 2점차 이상의 승리는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리버풀이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점차 이상의 승리, 리버풀의 대승, 핸디캡 승리,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배당에선 무승부 쪽이지만 승과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고요. 저는 하나를 꼽자면 사실 무승부도 끌리는 경기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경기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일단은 브랜드퍼드의 스타일 자체가 지난 경기 일단 개막전에서 승리를 했죠. 하지만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그리고 아스날 자체가 지금 첫 경기 때 굉장히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팀이기도 하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전체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때 후방 빌드업보다는 이런 역습을 노리는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는 브랜드퍼드가 제공권이 좋지만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랜드퍼드의 장점이라면 이런 압박이나 많은 활동량인데 지난 경기에서의 그런 압박들이 통했었죠. 왜냐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 후방 빌드업을 하는 상황들이 많고 그리고 이 압박에 고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이 브랜드퍼드의 공격이 굉장히 많이 장점들이 통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의 그런 장점을 살리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라인이 너무 낮고 그런 후방 빌드업을 많이 해나가는 팀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는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퍼드가 득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에 오히려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브랜드퍼드가 역습엔 좀 취약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퍼드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경기,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지금 자아 선수에게 너무 지금 공격이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의 1점차 승리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이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승무패 픽들에서도 대부분 경기에서 일단은 리즈의 승을 좀 바라보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이 두 팀의 스타일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에버튼이 나빠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에버튼의 하메즈 로드리게스나 이 안드레 고메즈의 결장 예정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에버튼이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던 압박에 고전하는 부분들, 리즈가 압박이 좋죠. 또한 이 에버튼의 뒷공간적인 부분들, 저는 그리고 리즈가 그런 부분들을 경기력적으로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경기력에서는 승패 방향, 또 이제 리즈의 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들, 저는 이 경기는 리즈의 승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에버튼도 만만한 팀은 아니죠. 칼버트린이나 아니면 뭐 히샬리송의 제공권도 있겠고 역습도 나쁘지 않은 팀이라서 굉장히 좀 치고박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득점 역시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에버튼 역시 만만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과 득점 역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리즈의 1점차 승리, 리즈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뭐 승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배당이 사실 이변이 나오기는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배당인 것 같습니다. 맨시티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경기는 뭐 설명을 뭐 굳이 드리자면 일단 노리치가 수비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맨시티는 지금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그런 약점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데브라이너가 전반부터 나온다면 노리치의 수비를 생각해봤을 때 이 경기는 뭐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이 3.5점이 기준점입니다. 3.5점이 기준점이라면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일단은 맨시티의 대승을 생각을 해요. 노리치의 득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5점이 기준점이면 약간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대승을 할 만큼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 오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2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일단은 맨시티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3점차 이상의 승리, 핸디캡 승을,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수원FC의 승, 3번은 리버풀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언더, 5번은 리즈의 오버, 그리고 마지막 6번은 맨시티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 중에서 5경기죠.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구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이제 인천의 언더인데 이거는 지금 적특 처리가 됐기 때문에 리버풀의 언더나 아니면 뭐 리버풀의 승 또는 뭐 리즈의 승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은 이제 리버풀의 핸디캡 승, 그리고 3번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언더를 가져가 봤고 3.6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이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의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4.6배당으로 1배당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이제 일요일 새벽에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